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제4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 나간다? 도시개발법. 지난주까지 3주차에 걸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강의가 끝났고 이제 무슨 법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도시개발법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 브리핑의 내용은 뭐가 나와 있죠? 여기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뭐된 자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라는 이 표현. 자, 제일 중요한 건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건 무모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뭐죠? 요식업이라는 겁니다. 그 식당 같은 거. 근데 이 식당 보통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3개월 내지 6개월 준비해가지고 과연 식당이라는 거 운영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인으로서 자기가 먼저 모든 요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장을 들이는 거지. 자기는 할 줄 모르면서 주방장만 들여놨다? 그럼 주방장이 갑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을만 된답니다. 또 그러다 주방장 나가고 나면 음식 맛이 자꾸 바뀌게 되죠. 새로운 주방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식당은 결국 찾는 손님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뭘 차려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실패한다. 여기도 맞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 본다. 기회를 잡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도 보면요. 사전에 먼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데 통상은 어떤 식이 되냐? 부동산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답니다. 요새 부동산이 참 좋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때 오십니다. 근데 막상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뭔다? 경기가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때는 찬바람 부는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돈 벌어야 될 때 공부해놓고 막상 공부 끝내놓고 돈 벌어야 되지만 경기는 죽어 있어서 못 버는 경우 이런 게 참 제가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계속 그 반복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할 때는 경기가 나쁠 때 같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놓고 그 다음에 뭔다? 준비하는 겁니다.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기본 만든 거지 아직은 실력이 안 됩니다. 실무에 관련된 준비를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돈 벌러 들어가는 겁니다.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야지 그게 성공한 사람이 되지 열심히 돈 벌어야 될 점에 공부해놓고 막상 시험 붙고선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경기가 죽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첫째, 준비되지 않은 자,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자, 기회가 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회인지를 안다는 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뭘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이게 기회구나 라는 걸 알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기회가 왔어도 이걸 기회라는 걸 모른다는 데 첫째 문제가 있고 또 오직 누구만 준비된 자들만 그 기회가 온 걸 알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로서 깨어있어라. 뭐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하잖아. 언제 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나 어떡한다나 그래가지고 항상 깨어있으랍니다. 여기도 항상 여러분들이 말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온 걸 맞이하는 그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는 신부 입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다? 바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하는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시험에 붙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어디서 기회가 있을지 그걸 찾으러 다녀서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한다면 사람은 수많은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뭐한다?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후회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일을 벌려가지고 일이 잘못돼서 후회하는 게 있고 하나는 했으면 그때 좋았는데 그때 안 해서 후회하는 게 있답니다. 그럼 그 중에 진정한 후회는 어떨 걸까? 후자가 진정한 후회랍니다. 그게 후회랍니다. 일을 벌려가지고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렸으니까 그거는 후회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준비해놓고도 일을 했더니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했단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를 안 했다? 아예 하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지나가 생각하면 뭐죠? 맞아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어. 이거는 진짜 빈신 같은 큰 후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돼서 후회할 때는 뭘 후회하자? 일을 벌려놔가지고 잘못됐던 거 그거는 후회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정한 후회는 일을 해보지 않고선
결국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이것에 아쉬움이 남았을 때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4주차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시개발법 체계도 여기 지금 어디 되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입니다. 그 마곡지구라는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니까 서울특별시 전체를 봤을 때 서쪽이고 강 밑에 쪽입니다. 한강 밑에 쪽에 서울의 남쪽, 그래서 서쪽 한강 남쪽 밑에 쪽입니다. 거기를 마곡지구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다? 논밭이 주로 돼 있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주택이나 상가 같은 일부 건축물들이 있고 나머지는 논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골 풍경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뭐자? 도시를 개발하자. 서울에 남은 마지막, 남쪽에 남아있던 마지막 땅이었었거든요. 여기를 개발하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더냐? 예, 2005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개발의 준비가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개발한 건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수립한다 그랬죠? 우리 용용개도시수 기도정지입 기억납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거 몇 가지 있다? 6가지. 용용개도시수 기도정지입. 그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라고 보셨죠. 그때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하랍니다. 장차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곳이다 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합니다. 제일 먼저 수립했던 건 1984년도가 여기 수립이 됐었습니다. 대단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첫 번째 수립이 돼 있었고 그 위에 계속 그 계획이 변경이 있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다?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먼저 도시군 관리 수립됐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수립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더냐? 거기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개발계획. 사실은 약자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먼저 뭐가 수립돼 있고 마곡지구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는 장차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구역입니다 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뭐가 된다? 여기서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수립하는 그 계획을 뭐란다? 개발계획. 즉 개발계획은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 미래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요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청사진을 뭐란다? 개발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 청사진은 처음에 어떻게 나왔더냐? 자, 이쪽이 한강이 이 위쪽입니다. 여기가 한강이고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여기다 뭘 만든다? 호수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첨단 산업단지로서 들어오고 이쪽은 주거지역에 들어오고 일부 상업지역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개발해보자 라는 그런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마음에 든답니다. 아, 이렇게 개발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원칙적으로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괜찮으면 그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얘기죠. 근데 통상은요,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을 했으니까 그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같이 보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개발계획도 같이 공고해 버립니다. 통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죠. 어쨌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제 무슨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 어디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건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당연히 사업 시행자부터 정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뭐부터 나온다? 누가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를 먼저 지정합니다. 그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사업 시행자로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건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언제 주워 들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 있었죠. 무슨 시설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계시다. 인사드리라 그랬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한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그랬었습니다. 똑같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실시 계획 인가받았으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잠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서 제대로 공사하는지 누굴 지정하자? 감리자를 정하는 거. 공사에 감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리자를 지정하자. 그럼 이제 감리자를 지정했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것 국토법에서도 일부 나왔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땅에 대한 거, 부동산에 대해서 보상비 주고 그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그러놓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 요거는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반면에 이미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개발이 다 끝나면 이 개발된 새로운 땅을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 즉 종전했던 소유자들의 보상비 주고 내쫓는 게 아니고 개발이 다 끝나면 새로운 조성된 땅을 종전에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말한다? 환지 방식.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를 쓴다. 그랬었죠? 그걸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다 다 끝나면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 처분을 이루어져. 그래서 수용 방식을 할 때는 공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환지 처분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전의 땅이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분양하거나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 처분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면 공사는 다 끝난다는 되죠. 그때 이 사업이 수행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내용, 거기까지가 살펴보면 바로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이 개발계획은요, 정식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정식 명칭은 이렇게 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것을 줄여서 뭐란다? 여기 개발자하고 계획자만 떠서 개발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현황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수립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였던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호수공원을 포함한 이런 첨단 산업단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어디다가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자기가 청사진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건 무슨 성격 같죠? 앞으로 이 도시개발구로 지정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만 그린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장차 여기는 이렇게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한 거,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개발계획이라는 거. 그 먼저 수립할까? 수립시기.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 어디다가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게 나중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자. 그럴 수 있는 구역들이 몇 군데가 있다? 공자생, 외국삼 해서 6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자입니다. 주로 왜 그럴까요? 주로 일하는 이유는요.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왜죠?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무슨 소문이 든다? 야,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소문이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하더냐? 야, 구역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하자는 얘기야? 빨리 땅 같은 걸 사두자. 그래야 투자 목적이죠. 또 건물 같은 거 빨리 쳐가지고 이 내 재산 가치를 높이자라는 개발 행위들이 막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려. 그럼 구역을 먼저 지정하면 그 안에서 개발 행위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허가받으라 그러면 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개발 행위 못하게끔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개발 행위 해봤자 나중에 건축물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지역인데 그건 국가적인 이제 재산 낭비니까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사람들 보고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자는 얘기야? 그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 계획대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먼저 구역을 지정했고 나중에 개발 수립합니다. 몇 가지 있다? 6가지. 공자생, 외국삼인데 이건 뭐죠? 공자생일에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이렇게 그래서 공자생, 외국삼, 공자생일에 외국 사신이 30몇 대. 예수 탄생일 때 며칠 전이죠? 12월 25일 날이 현재성 크리스마스가 예수 탄생으로 다 현재는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예수 탄생일 날 동방박사 3명이 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공자생이라는 외국 사신이 30명이나 왔답니다. 그래서 공자생, 외국삼 이렇게 오시죠. 자, 그러면 이건 첫째 개발계획을 뭔다?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 뭐죠? 공개모집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누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근데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공모를 시킵니다. 주로 사업시행자 자격 있는 자들한테 주로 시켜요. 그럼 사업시행자 자격 있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한번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개발계획 좀 작성해서 가지고 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선정해가지고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갖고 온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 알았어.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테니까 네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네가 만들어 온 거잖아. 그럼 네가 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한번 여기 좀 그런 식으로 네가 개발해봐라. 그 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계획을 뭔다? 공개모집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놔야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공모에 응하겠죠. 따라서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놔야 사람들이 와서 공모에 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선 구역 지정해놓고 그 공모에 응한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니까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됩니다. 두 번째 자연녹 지정. 이런 자연녹 지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서 아직 개발 안 된 지역들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또 무슨 녹지? 생산녹지지역도 들어가. 그럼 녹지지역 중에 왜 보전녹지지역은 안 들어가 있다냐? 저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녹지지역 중에서 도시적인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 있는 보전녹지는요 주로 도심 한가운데 같은 야산 같은 게 있거나 여기는 절대적으로 까뭉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도시 안에 보전녹지로 지정된 지역마저도 까뭉개버리면 가진다란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 찬 게 도시지역인데 그 속에 보전녹지마다 사라져버린다면 그때는 삭막한 콘크리트만 가득 차는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성격에서 보전녹지 지역을 뺀 나머지 녹지지역 즉 자연녹지 지역하고 생산녹지 지역 거기가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도시적 외의 지역 어디죠? 관농자라는 지역들. 그럼 우리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녹관농자
녹관농자 들어보셨죠? 주로 뭐하는 지역? 보존하는 지역들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좀 전에 제가 주로 어디다가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에 수립한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 거기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사람들 보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왜죠? 녹관농자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거기가 도시개발구로 지정될 거라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개발이 벌떼같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합니다. 또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원회장들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만 그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주상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요거는 잠깐만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 게 용도지역상, 요거는 주거지역, 요거는 상업지역, 요거는 공업지역이라고 하죠. 주상공, 뭐된 지역이죠? 개발된 지역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개발된 주상공업지역의 요 차지하는 이 전체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게 이 전체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라면 그 중에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게 30만 제곱미터 미만만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하만 차지한다.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나머지 70% 이상은, 그럼 30% 이하는 이미 먼 지역이고 개발된 지역이고 나머지 70% 이상 되는 지역들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성격을 갖죠. 그럼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70% 이상 차지한다? 전반적으로는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에서도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사람들 여기 개발하지 못하게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개발계획 수립식이죠. 두 번째, 핵심 정리 2에서 환지 방식이 정되는 지역의 개발계획 통유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개발이 되면 새로운 땅으로, 너는 여기 있는 땅으로 바꿔줄게. 종전의 소유주에게 새로 개발되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새로 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받으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분들 땅이고 종전의 토지수 이 사람들의 땅이고 새로 개발될 건 이렇게 개발될 거라는 걸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왜죠? 아니,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 새로 이 사람들이 종전의 토지수에 가질 땅이잖아. 그럼 내 땅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거지 알아야 될 권리가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얼마큼 동의받아야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그 구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전체 토지 면적 중에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 동의, 전체 면적의 3분의 2 동의받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수자 총수는 얼마까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개발계획은 정당성을 갖는 거지. 사람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 그건 개발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누가 사업을 시행한답니까? 시행자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랍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자들은 뭐하는 자들이죠? 행정청이잖아. 이 행정청인자들이 사업 시행자라면 뭐가 필요 없다? 그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주장입니다.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라고 지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토지 수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만들어주면 주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잔수들이 그렇게 많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뭐가 그렇게 니들이 간섭하려고 그래. 국가가 만드는 것들, 지방자치가 만드는 것보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준 대로 받으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굳거나 집어넣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었습니까? 아니면서도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이거 말이 어렵잖아. 더 줄일까요? 면삼총이 이렇게 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걸 면삼총이 이렇게 하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에 동의를 받을 것 하고 됐죠. 자, 시험 문제에서 한 번 났었는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와자를 써야 되지 이걸 또는 자로 써버리면 뭐가 된단다? 그때는 동시요건이 아니라 개별요건 또는 자로 붙이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와자라는 걸 붙이면 두 개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즉 면적 3분의 3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동시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말귀를 단어 하나 가지고 바꿔서 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자를 또는 자로 바꾸면 틀린다라는 것도 조심하시죠. 자, 그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사람 마음대로 지문대로 수립하면 될까?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마음대로 수립하지 말랍니다. 이 법에서 수립 기준을 정해줬는데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거기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답니다. 광역도시관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큰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이죠. 즉 이미 서울특별시에 걸쳐서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거나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이때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수립하는 그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에 이미 수립돼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하도록 수립하라?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우리 국도법에서 부합하도록 수립한다는 말 있었죠? 그때는 부합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그걸 한글로 풀어가지고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립하고자 하는 이 구역의 이 면적이 즉 마곡지구 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면적이 대단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330만이라는 의미는 뭘 갖는 거죠? 100만 평을 말합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거든요. 따라서 한 평이 3.3이니까 330만이란 100만 평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30만 이상인 100만 평 이상 된다면 상당히 넓죠? 그때는 뭐가 필요한다? 각종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답니다. 어떤 기능?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면적이 넓은데 아파트를 짓는 주거지역하고 애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 그건 교육기능이잖아. 그죠? 그럼 주거기능과 교육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가까이 져야 됩니까? 초등학교를 저기 한 20km 떨어진 데다 지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파트 옆에다 초등학교를 져서 주거기능과 교육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되지 학교를 저쪽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문제가 있죠.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주거지역인데 거기다 검은 연기 펑펑 내푸는 공장을 바로 옆에다 짓는다? 냄새가 무척 나는 그런 공장을 짓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각종 그런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능에 서로 조화가 필요한 건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아주 넓을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런 게 수립 기준에 들어있죠. 자, 수립하는 내용 한 29가지 정도가 수립하는 내용에 쭉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 개발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개발 계획은 아까 미래종합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랬죠.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미래종합청사진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그게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 때도 아직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실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 마곡지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 관리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 구체적인 건 어디 들어갈까? 우리 아까 전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바로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이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에 들어가지. 요 개발계획 속에는 지구단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는 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더냐? 아까 위에 있는 요거 수립 시기하고 요거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다시 와보죠. 원래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는 원칙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다가 뭐부터 수립한다? 개발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해야 된다. 원칙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뭔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건 몇 가지가 있단다? 6가지. 공자생, 외국, 삼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건 예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인데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한답니다. 자, 이건 6가지가 사유있을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 나오는 저 내용은 그게 아니고 원칙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이거 수립해. 원칙대로 수립해. 원칙은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수립을 합니다. 몇 가지가 들어간다 했죠? 약 29가지 내용이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쫙 들어가. 근데 그 중에 기본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 기본서도 29가지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대략 써놨는데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186부터 187까지 보시면 개발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다음의 사항이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까지 187페이지 쫙 들어있습니다. 약 29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몇 번 13, 14, 15, 16 여러분들 187페이지에 나와요. 순서 여기서 13번, 14번, 15번, 16번 요 4가지 13, 14, 15, 16 요 4가지만은 처음에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개발계에서 이건 포함시킨다, 제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는 개발계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외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빼고 나머지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4가지는 제외하고 수립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자, 그래 놓고 나중에 요 빠졌던 4가지 있죠? 그걸 나중에 포함시킨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그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더라. 요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이 큰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계획을 먼저 다 수립해놓고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거였더라. 이 개발은 이건 나중에 수립하는 거. 그건 공자생 외구쌈이고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개발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칙에서 13, 14, 15, 16이라는 4가지는 빼놓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거야. 그래갖고 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지정해놓고 미완성이었던 요 4가지 있죠? 그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요 4가지는 그때 가서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이거는 아예 개발계획을 나중에 29가지를 이건 나중에 수립하는 거. 요거는 먼저 수립은 하는 건 맞지만 빼고 수립했다가 나중에 4가지는 구역에 지정된 후에 포함시키는 거. 구분됩니까? 그 의미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단다? 예,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어디다가 밖의 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부담하게 하는 게 도시개발구역 안에다가 밖에다가 밖이라 해서 요 박자가 납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죠?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도로 만듭니다. 그러면요, 도로가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 밖으로도 이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이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도로를 여기서 한번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 도로를 만들어놨어. 이 도시계에서 도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까지 갔더니 뭐라 됐습니까? 여기다 동그란 판에 뭐였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게 무슨 표시죠? 요렇게 있는 거 빨간 거로다 요렇게 돼 있는 거 무슨 표시죠? 유턴 표시입니다. 돌아가세요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갔더니 도로가 끊어졌으니까 돌아가랍니다. 다시 일로 돌아가죠. 여기 갔더니 똑같이 또 돌아가랍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 갔더니 돌아가래? 여기서 돌아가래.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단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면 이 속에서만 뺑뺑뺑 돌아오는 소리잖아. 이건 도시개발 구역이 아니라 그건 도시개발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만 갇혀 있으라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이 설치하는데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밖에도 여기도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밖에도 이렇게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도시개발구역 아니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이 도시개발 밖에다가 뭐 설치한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 누가 부담할 건지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들이 있는데 요거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요거는 나중에 그건 수립해도 되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요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서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토지가 수용 대상인지 그거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정할 수가 없죠. 왜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서 어떤 토지가 수용 대상인지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립하는 개발계에서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빼놓고 나중에 수용과 관련된 그 세부적인 목록,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 어떤 토지 등을 수용할 것인지 그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 거. 그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여기에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에 있는 이 건물에 보면 소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도 있겠죠.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가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누가 있단다? 임차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임차인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그 사람들 무조건 내쫓는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그런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임차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들, 그다음에 네 번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여기 순환개발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거냐? 저 뒤쪽에서 다시 나와요. 여기서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보니까 어디가 주로 건축물들이 있다냐? 여기에 건물들이 몰려있고 이쪽에도 건물들이 몰려있고 여기도 건축물들이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작할까? 건축물이 있는데 특히 뭐 가진 사람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몰려서 동네가 구성되잖아요. 이쪽에 A 동네, B 동네, C 동네 이런 식으로 주택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여기를 싹 까뭉개고 개발하는 동안은 이분들 나가줘야 됩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지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존에 이미 아파트 같은 걸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도시개발 안에다가 이미 여기다 아파트를 먼저 져요. 원래 지어야 될 아파트야. 그 아파트를 여기다 먼저 짓습니다. 쳐놓고 누굴 들어간다? 여기 있는 이 주택에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을 요 새로 진 아파트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새로 진 아파트 여기다가 그걸 그 사람들 보고 들어가서 살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동안? 여기 부시고 새로 짓는 동안만 자기들 여기 가 있으랍니다. 그럼 여기 새로 아파트 다 지었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시 자기 집 찾아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땐 그러면 요거는 또 빈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시 여기 들어가 있으래. 그리고 개발 끝나면 또 자기 집 찾아가래.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쪽. 그래서 처음에 요 A 동네 하고 그 다음에 B 동네 끝내고 그 다음에 C 동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걸 이걸 무슨 개발한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순환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순환개발을 할 때 그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도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머리자만 따서 13번부터 박수, 치자, 임수나 이렇게 씁니다. 박수, 임수. 도시개발 밖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해 가는 거, 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토지의 세부적인 목록 같은 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거 순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들. 그래서 박수, 치자, 임순, 박수, 임순 이렇게 박수, 치자, 임수나. 박수, 임순이 보고 뭐라고 했어? 야, 임순아, 우리 박수 치자. 그래서 박수, 치자, 임순아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처음에는 참 혀가 안 돌아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혀가 돌아갑니다. 박수, 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그래놓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그리고 도시개발 밖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 방식으로 시행할 때 단계적인 사업계획, 순환 방식으로 할 때 단계적 1단계, 2단계, 여기 A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게 단계별로 하는 사업 시행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들이 순단사. 이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자. 자, 이번 시간에 봤던 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어디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일 먼저 수립하는데 그거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안 나와요. 왜요? 국토법에서 이미 나왔어. 국토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 먼저 수립해놨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단다. 그럼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을 합니까?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그에 따라 뭐가 지정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자생, 외국삼. 그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쳤던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 임순 그 뭐죠?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여기에 들어가 원칙으로 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29가지를 다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4가지는 빼고 나머지만 먼저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놓고 빠졌던 4가지 박수 임순 박수치자 임수나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그거는 나중에 구역이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 그때 가서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그것을 2가지를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어쨌든 원칙은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이 지정됩니다.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잠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누가 있어야 돼? 감독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걸 공사에 감리해서 감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도시개발법에서 공사감리와 관해서는 한 문제도 안 났으니까 웬만하면 생략했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만 한 번 정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놓고 본격적인 사업으로 갈라진다. 무슨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또 하나 환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에 새로운 동전에 있던 땅들을 다 보상비 주고 사들여가지고 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 이건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이거는
환지 방식으로 한단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 마지막 이렇게 사업에 수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채권을 발행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채권을 갚아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합니다. 누가 수립한다?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언제 수립하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단다.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온 공자생 외국삼에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수용 방식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 수자들의 관심사는 보상비입니다. 나한테 보상비 얼마 줄 건가? 그게 토지 수자의 관심사고, 환지 방식 할 때는 나에게 새로 개발되는 어떤 땅을 줄 것이냐, 이것이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 수자들의 관심사죠. 따라서 새로 주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 바로 개발계획이니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라 합니다. 얼마나 받죠? 환지 방식이 정되는 구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환지 방식을 할 때 동의 요건이더라라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마곡지구에 이미 서울특별시 전체에 뭐가 수립되어 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전체가 아닌 마곡지구라는 일부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잖아. 그럼 이 서울특별시 전체에 수립되는 광역도나 도시군은 그게 더 상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분 계획은 그보다 더 큰 전체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개발계획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할 것. 두 번째, 수립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얼마나 된단다? 무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100만 평 이상 된다. 넓다는 얘기죠. 그때는 주거나 생산이나 교육이나 유통, 의학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내용에는 원래 한 29가지가 들어가는데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나오는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그랬었죠? 두 번째, 그러면 수립할 때 먼저 구역부터 찍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다 추가로 집어넣어도 되는 것들. 처음에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가서 요거 네 가지는 나중에 구역에 찍어되고 그때 가서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 임순, 그리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가 있다. 예, 거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본 첫 번째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이 무엇이어야 되냐, 여기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 개발계획 수립됐으면 뭘 지정하자?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것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들어가죠.